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 40분 촬영인데 다시 재촬영 들어갑니다. 왜냐? 질문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레 궁금한 점 한 가지 올려봅니다 하면서 박준영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김재환 선수가 MVP를 받은 게 약을 빤 경험이 있는데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을 빤 경험이 있는 분이 최초로 MVP를 받은 거 이거 문제 아니냐? 왜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투표를 했냐? 납득이 안 가는 투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주시면 답을 하는 게 인지상정. 인지상정이고 소통방송이니까요. 근데 아까 왜 40분의 영상을 다 폐기해버렸냐면 결론이 이제 저희는 투표권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기자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너무나 공교롭게도 최근에 아침 김재환 선수한테 투표했던 그 스포츠 기자 중 한 명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한테 1위표를 낸 그 1위부터 5위까지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1위의 경우는 8점이 부여가 됩니다. 강력하네요. 그에게 8점을 준 바로 그 장본인의 장보현의 마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략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약을 뛴 전력은 너무 예전이고 그 약이 아직까지 선수의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다.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미 처벌도 받았고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처벌하는 거는 일사부재리라고 하죠. 두 번 처벌은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뛰고 있고 같은 룰 안에서 뛰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성적을 냈으면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게 자기는 맞다고 봤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어떤 투표에서 배제한다면 아예 선수에서도 뛰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나도 당연히 그 사람을 배제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분도 주위에 많은 투표를 하는 기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한 번의 원죄, 이 약을 했던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난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자기는 투표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단 뛰고 있는데 뭐 성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김재환 선수한테 투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따로 배제하자는 규정 없으면 그냥 따르겠다 이거죠. 근데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저 일단 MVP를 받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놀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MVP 만약 투표권이 있다면 네. 김재환 선수한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페어플레이가 네. 가장 중요하게 외교자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 좀 페어하지 않은 그리고 물론 아주 오래전에 복용한 약물이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없지만 또 명확하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증명된 것도 없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네. 펌핑해서 만들어 놓은 몸이 네. 그 다음에도 계속 그 몸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약물의 효과는 지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약을 해서 뭐 근육을 만들어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해서 뭐 실력을 쌓았다든지 예. 근육이 늘렸다든지 예. 체력을 좋게 만들었다든지 그 상태가 지금의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거나 전력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그리고 그 이 선수를 모든 곳에서 완전 막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 시즌에 제 기억에는 타점상하고 예. 홈런상은 그 부분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 그거는 기록에 의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거 정도를 주면 어느 정도는 뭐 그러니까 또 된 거 아니냐? 규정적으로 이 선수를 배제시키지는 않지만 그 어쨌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MVP라는 것은. 예. 거기서는 좀 그래도 암묵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1위를 해버리는 바람에 약간 놀랐죠. 명확한 규정은 없더라도 네. 암묵적으로 심정적으로 약간. 도의적으로 네. 약을 한 선수한테는 우리가 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었지만 네. 그런 암묵적인 어떤 합의가 없으면서 1위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 득표수를 많이 얻지는 못했어요. 1위를 하긴 했지만 2017년이나 16년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점수였고 1등을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확률이 많이 낮다고 생각하나요? 과거보다는 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가 또 해외 사례와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해외 사례의 경우 약물 전력에 MVP가 없었는데 네. 사실 그냥 약물 전력에 MVP가 없었다. 근데 우리는 처음이다. 라는 걸로 엄청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를 막 챙겨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약물 전력의 선수가 MVP급 활약을 펼친 적이 없다 사실. 김재환 선수의 경우처럼. 그래서 없었던 거지 만약에 있었으면 혹시나 모른다라는 의견도 존재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약물과 관련해서 불명예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리 본즈 선수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큰 활약을 했던 그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대약물의 시대. 너도 빨고 나도 빨고 뭐 했을 때 그 베리 본즈 선수 같은 경우 이미 빨기 전부터 대단한 선수였거든요. 근데 빨고 나서는 더 괴물 같은. 캡틴 아메리카였는데 헐크가 돼버렸어요. 그 실제로 그 어떤 시점부터 몸이 콱 벌크업이 되는 게 그 전에는 약간 좀 전형적인 호리호리한 그런 달리기 빠른 좀 그런 선수 있잖아요. 날쌘돌이 이종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갑자기 헐크가 돼서 나타나는 시즌이 있어요. 어떤 한 시즌에. 어쨌든 그 선수가 약물 전력이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MVP 굉장히 여러 번 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그래요? 근데 은퇴 이후에 밝혀졌고 어쨌든 이 선수의 그런 업적 자체는 정말 대단한 수준인 게 메이저리그 100년이 넘는 역사잖아요. 거기서 항상 전설적인 타자로 언급되는 베이브 루스 1930년대 대공황 시대 뭐 그런 시대 흑백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의 업적에 그분과 유일하게 비견될 만한 타자라는 얘기 평가를 받거든요. 이제 약물 복용이 적발이 되면서 굉장히 그 명예가 추락했는데 일단 MVP야 그 당시에는 약물 한 걸 몰랐으니까 다 받았다 치고 근데 또 미국의 어떤 스포츠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 대표적인 것이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홀 오브 페임. 그것 또한 MVP와 유사하게 기자단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그 명예 전당에 등재가 되냐 안 되냐. 은퇴 이후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은퇴 이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요 사이에 매년 한 방에 되기도 하겠지만 매년 이제 떨어지면 또 재투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기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선수가 만약에 약물을 안 했다면 대상이 되는 순간 1년 차에 바로 직방으로 들어갔겠죠. 메이저리그 100 몇십 년 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타자 중에 한 명이니까. 하지만 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계속 득표가 모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에 또 그 기준이 높아요. 제가 알기로 75% 이상 표를 받아야 입성이 가능한데 또 그런 얘기는 있어요. 해가 갈수록 표수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투표 인단의 연령도 오래되신 분들은 나가고 그 투표 인단에서 나가고 연령층이 젊어지면서 약물에 대해서 조금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더 관대해요? 좀 관대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저도 뭐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미국 기자도 아니고 정확한 그 근거는 될 수가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뭐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둔하는 거네요 지금. 저요? 받을 수 있다. 뭐 미국도 곧 뭐 베리 본즈 아니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미국 그 엄청난 선수인 베리 본즈조차도 명예의 전당에 못 들어가는데 어쨌든 유사한 전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약이 적발된 이후에 그렇게 어떤 MVP 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상황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놀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까? 네. 어쨌든 저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면 물론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고민은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압도적인 성적이긴 한가요? 일단 홈런 1위고요. 타점 1위고 그런 점에서 평가를 높게 받더라고요. 그 홈구장이 잠실구장임에도 홈런을 1위를 했다는 점. 그건 대단하네요. 보통은 저 대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홈런 타자. 잠실 제외하면 뭐 두루두루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넥센은 과거 목동 시절 탁구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우승팀의 4번 타자고 또 특히나 올해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타자가 보통은 이제 거포 역할을 많이 맡잖아요. 두산은 외국인 타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서 그 공백을 느끼지 못했다. 그 공백을 느끼지 못한 데에는 김재환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표를 던진 기자들의 의견. 논리. 그 반대 논리들도 있나요? 반대는 단 하나밖에 없죠. 약만 아니었으면 아마 압도적인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겠죠. 지금 그 MVP 투표 점수에서. MVP 투표 시스템이 바뀐 이후에는 최저인가요? 네. 왜냐면 아직 현 체제에서는 올해가 3번째인데 그 중에서는 최저 득점이고 2년 전 2016년 니퍼트가 MVP였거든요. 저스틴 니퍼트가 MVP를 받을 때 2위가 최형우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 최형우 선수의 점수보다 이번 1위 김재환 선수의 점수가 더 낮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표가 많이 분산됐다. 그러니까 1위로 어떤 확실한 1위로 못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강력한 대항마가 있었으면 네. 그쪽으로 쏠렸을 텐데 김재환 선수의 어떤 기록적인 측면이 이만큼이라면 나머지 후보들이 약간은 좀 고만고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2위는 누구였는데요? 린드블럼, 조시 린드블럼 같은 어. 팀의 투수 뭐 린드블럼. 15승인가? 네네네. 3위는 박병호 선수. 박병호? 한국 들어왔어요? 네. 이번 올해는 진짜 야구를 아예 안 봐갖고 김장이 잘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3년 내내 그리고 그 꾸준 올해 갑자기 떴다면 약간 좀 고려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3년 동안 계속 잘하니까. 그러니까 약이란 측면 빼면은 완벽한 MVP는 아니야. 그쵸. 그리고 어떤 다른 또 약 이외에는 뭐 구설수도 없어요. 뭐 사생활이 뭐 이상하다거나. 약을 왜 한 거야 도대체? 약 왜 했대요? 그러니까 약을 해서 자기가 조심을 해. 뭐 사생활이 안 좋다거나 뭐 팬 서비스가 더럽다거나 그런 증언들도 속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요즘 뭐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양반. 야구장, 집 외에는 뭐 안 한대요. 왜냐면 그 전에는 뭐 좀 놀았을 수도 있죠. 네. 근데 2년 전부터 좋은 성적을 내면서 솔직히 그 전까지 약간 라이트한 팬들은 김재환이라는 선수의 존재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2년 전부터 뛰어난 성적을 내면서 주목을 받으니까 약물 전력이 또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외부 활동도 거의 자제했다 그래요. 수도승의 삶을 네. 사는. 그럼에도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한창 놀 나이 아닌가요? 아니 뭐 근데 부럽죠. 왜요? 약물 약쟁이를 왜? 부러워요. 그런 인생. 아니, 약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되나요? 부와 명예. 돈이 얼마? 그러니까 엄청 지금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팍팍 올라가겠죠. 고가. FA는 아직 많이 남았나요? 왜냐하면 그 1군 활약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 기간 데뷔 직후부터 신나게 뛰었으면 아마 이제 막 들어갔거나 뭐 했을 텐데 아직 좀 기간이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올해는 모르겠고 2년 전에 이제 맹활약을 시작할 때 아마 5천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되게 짜네요. 그 전까지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약물하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동안도 그 공백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별로 잘 못한 거네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어떤 잘하게 되고 아마 2년 전부터. 아마 김현수 선수가 미국에 예. 가면서 그 자리를 채운 거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건 뭐 김정한한테 표를 던진 사람들의 논리는 이랬고 그럼에도 약이라는 원죄를 우리가 한번 용서해주면 뭐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다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혹자는 그런 주장을 하죠. 아니 이렇게 되면 선수가 에이씨 그럼 나도 한번 빨고 시원하게 할까? 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조금은 또 다른 게 그 당시랑 지금이랑 약물 규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달라진 거. 그때는 김재환 선수가 그게 적발이 되고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 가볍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차라리 그때 50경기. 리그나 뭐 연맹 차원에서 확실하게 때려줬으면 모르겠는데 10경기라는 게 좀 이제 그렇죠. 어떤 약물인가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그 호르몬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그런 거 아닌가요? 더 오랫동안 훈련을 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더 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도와준다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약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초반에 좀 2년 전에 이제 막 그분이 뜨기 시작할 때 그런 약물 관련해서 좀 조사를 막 해보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막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국제적으로도. 왜요? 국제적인 어떤 연구 결과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된다. 한 번만 빨면. 네, 뭐 그런 연구팀도 있고 네. 뭐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팀도 있고 명확한 그게 없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하죠. 김재환만 빨았냐? 누구 빨았는데요? 몇 명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김재환 같은 성적을 냈냐? 아니지 않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지금 현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누군데요? 최진행 선수라고. 최진행? 그래서 약진행 이러는 거구나.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분의 의견은 자기가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뭐 이분한테 돌을 던져봤자 더 큰 문제는 이분은 투표권이 없다는 거. 없습니다.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감히 제가 뭐 네. 언감생심이죠. 바라지도 않습니다. 투표권이라는 그 금단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 멀다.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저 개인적인 느낌은 포켓몬스터 좋아하시잖아요. 전설의 포켓몬 같은 느낌. 범접할 수 없는. 과연 이게 실제 하는 건가?
장난용이라는 그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 오늘은 한번 약간 마무리를 특별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해요? 왜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 한때 인기 많았던 뉴스 있잖아요. 뭐 채널에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음악이 딱 깔리면서 뭐 한마디 하면서 끝나잖아요. 맨날 다른 음악 깔리고. 아, 이게 물론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배경음악을 깔 수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네. 그 부금을 생각하면서 네.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뭘 깔고 싶나요? 그 90년대 전설적인 댄스 그룹이죠. 듀스의 약한 남자. 하지마 두려워 뭐 하는 노래 있어요. 들으면 아실 수 있어요. 지금 뭐 그런 노래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로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하잖아요. 흉내내보고 싶었어요. 근데 내면서 끝내요. 네. 아니 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뭐 어떻게 해요?